5개의 원형 탑과 두터운 성벽으로 완벽한 요새를 이루고 있는 성.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위용이 대단한데요. 브라차노 호수 지역은 로마에서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 또 아름다운 호수 전망으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이 탐을 내던 땅입니다. 이 따사로운 햇볕, 그리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근처에 천리안 꽃이 있어가지고 이 바람을 타고 꽃향,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이자 장소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제 뒤로 보이는 호수가 바로 브라차노 호수거든요. 이곳 수질이 이탈리아에서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 이곳의 물을 로마 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도교를 건설했던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수도교를 통해 먼 수원지에서 도시나 마을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펌프가 없는 그 당시에 물을 운반하는 방법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수원지에서 도심까지 물길이 이어지도록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지게 건설하는 수도교는 원형 경기장, 고대 도로와 함께 로마인들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은 이 수도교 밑을 운전해서 지나갑니다. 감동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2000년 전 로마인들이 깨끗한 물을 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 아쿠아 트라이아 수도교입니다. 이 브라차노의 깨끗한 물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일부 구간이 또 1600년도에 복원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다 보니 저는 이런 폐허조차 함부로 지나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외곽 도로에서 고대 로마의 유적을 만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곳이니 말이죠. 여기 브라차노 호수 인근에는 저처럼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 또 트렌디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빌라, 이 오래된 빌라를 숙소로 또 바꾸어서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는데요. 로마에서 1시간 거리. 한가로운 자연 속에 있는 이 건물은 옛 로마 유력 가문의 고택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무슨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또 이 동화, 피노키오 이런 이 아름다운 동화의 배경인데 그 동화 속으로 진짜 들어오는 것 같네요. 100년 역사의 낡은 빌라가 예술 감각 충만한 주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그리고 꾸민 거라는데요. 제가 가이드로 일하다 보니까 1년의 3분의 1은 바깥에서 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석구석 정성이 느껴지는 숙소는 보기 드뭅니다. 역시 이 오래된 빌라라서 층고가 높네. 이런 거 좀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네요. 자, 여기는 와. 제 방에만 특별하게 욕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있나요? 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요? 와,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유럽 이 귀족들의 그런 욕조인데, 진짜 화장실 풍경도 너무 좋네요.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옛 귀족들의 빌라나 서민들의 농가를 개조한 특별한 숙소들이 많습니다. 내 취향에 꼭 맞는 근사한 숙소 하나만 잘 찾아도 여행의 즐거움이 훨씬 커지죠. 며칠쯤은 이런 지방의 작은 숙소에서 현지인처럼 지내보는 것도
여행의 근사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큰 체인 호텔이 아니라서 아주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스럽네요. 아침 뷔페는 싱싱한 제철 식재료와 주인 가족들도 자주 먹는 메뉴들로 소박하지만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이탈리아의 귀족의 한 3세가 된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빌라지만 하루 숙박비는 20만 원대로 가까운 로마의 호텔 요금에 비하면 꽤 합리적입니다. 올여름 이탈리아에 오신다면 호텔에서 호캉스 대신 고급 빌라에서 빌캉스 어떠세요? 이제 좀 멀리 떠나볼까요? 이탈리아 북동부 알프스 돌로미티에 자리한 산악마을 오르티세이로 갑니다. 이 지역은 고개 하나 넘으면 오스트리아에 닿을 수 있는 국경지대인데요. 그래서 풍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탈리아 중심부와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지만 이탈리아 같지 않은 마을 오르티세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돌로미티 지역이 대한민국의 강원도 크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알프스 전체를 돌로미티라고 하지 않고요. 북동쪽 일부 지역만 돌로미티라고 부릅니다. 그 돌로미티의 서쪽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 오르티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티세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유명한 산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세체다, 하나는 알페시우스인데 극적인 풍경을 좋아하신다면 세체다, 좀 편안하고 고즈넉한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좋아하신다면 알페시우스를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풍경을 만나러 가볼까요? 그 돌로미티 지역은 케이블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돈을 쓰시고 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이 돌로미티 지역에 케이블카가 한 100개 있고요. 그냥 타는 스키 리프트 같은 오픈되어 있는 곳까지 하면 한 440개가 있습니다. 진짜 많죠. 자연은 좋지만 힘든 건 싫다 하는 분 많잖아요. 케이블카와 리프트 천국 오르티세이에선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정류장을 나가시면 기가 막힌 풍경이 나옵니다. 와, 여러분, 돌로미티의 아름다움이 보이시나요? 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착한 고산 초원 알페 디 시우시. 10분 만에 이런 경치를 만날 수 있는 마을, 세상에 몇 곳이나 될까요? 여기 케이블카 타고 오셔가지고 이 전망대에서 사진 찍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거나 기념품 사고 여기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것도 좋지만 여기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걷는 걸 많이 안 좋아하거나 그냥 운동화, 이 면바지 입고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왼편에 저기 리프트가 있거든요. 저걸 타고 내려가시면 편합니다. 이 초원의 넓이가 무려 축구장 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수많은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코스는 이 리프트에서 내리셔서 이 앞으로 난 길 따라 쭉 걸어가시면 돼요. 돌로미티 트레킹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겐 이 길이 좀 짧고 심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로미티의 장엄한 풍경과 조용히 그리고 편안히 눈인사를 나누기엔 더없이 멋진 길이죠. 야,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돌산이 사소룬고 긴 바위산이거든요. 압도하네요. 그냥 내가 돌로미티다 라고 그냥 말하고 있네요. 야생화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6월 초인데요, 지금이. 그 이탈리아는 이미 여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돌로미티는 이제 봄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이 야생화가 원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6월 말이나 7월 초중순에 오시면 이거 한 100배 정도의 야생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도 없잖아요, 또 여기가.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마치 천국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Longing to feel the sun. Where there is light, there must be love. And the morning will come. Take my hand, take all I am, and hold on. Keep holding on and on and on. Even when you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풀이 너무 폭신폭신해서 그냥 자동으로 걸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로 이제 걸어오시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는 좀 체력이 된다, 트레킹을 더 하겠다 그러면 이 꼼파치오라는 마을이 이 길 따라 쭉 가면 있거든요. 1시간 가시면 되고, 제가 생각했던 한 1시간 반 정도의 초보자들이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원하시면 여기 바이타 사논이라고 사논 휴게소 산장이 있습니다. 초록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길이지만 이래봬도 해발 고도가 2,000m 정도 됩니다. 그만큼 풍경도 드라마틱하죠. 저기 스쉐다도 보이네. 세체다 역시 오르티세이 마을에서 출발하는 대표적인 코스 중 하나인데요. 압도적인 바위 등선의 자태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높이 일어선 그 순간에 굳어버린 것처럼 절묘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거리에서 한 15분 20분 걸어오면 싸놓은 산장이 보입니다. 저곳에서 시원한 거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우리 리프트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면 완벽한 코스입니다. 알피디 시우실은 걷고 싶어지는 초원인 동시에 자꾸만 멈추고 싶어지는 초원입니다. 중간중간 머물기 좋은 산장들이 있거든요. Allora potrei chiedere 3 bicchieri di succo di mela? Piccoli o grandi? Grande. Ok, grazie. Grazie. Questo non è birra, giusto? 와, 여러분 이게 맥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과 주스입니다. 막 몸에서 막 사과가 막 열릴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오늘은 안 시켰는데 여기 오시면 카이저 슈마렌이라고 독일식 팬케이크도 맛있고요. 또 이 돌로미티 오시면 오스트리아 페이스트리죠. 그 유명한 스트루델, 이 사과 과자 겹파이 같은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과 주스. 여기서 뭘 먹은들 맛이 없을까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곳입니다. 구름이 흐르지 않았다면,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림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 풍경.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 많은 유럽의 화가들이 돌로미티의 경관을 화폭에 담기 위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케이블카도 없었으니 녹록치 않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운이 참 좋은 거죠.
언젠가 저처럼 돌로미티를 거니는 이 행운을 누리게 되시거든 해질 무렵까지 머무시길 추천합니다. 칠월 초까지만 볼 수 있는 폭포예요. 저 산 위에 있는 눈들, 얼음이 녹아서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이 돌로미티를 악마가 사랑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천국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또 이 깎아지는 절벽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 대비 그 어색한 공존들이 이 돌로미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이 돌로미티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라이노트 메스너. 그러니까 산악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이 사람이 돌로미티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고 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해지는 돌로미티를 보고 가시라 한 이유는 바로 이 풍경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엔로사디다라고 부르는 이 색깔, 잿빛 바위산이 장밋빛으로 물들은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